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 그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 위르겐 클롭이 MLS 플레이오프 중계 도중에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중계진들이 뜨겁게 설명을 이어가던 그때 클롭은 갑자기 화면을 멈춰 세우더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손흥민은 어떻게 저런 좁은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복수극으로 받아들였죠. 과거의 대결에서 있었던 감정이 뒤섞여 마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클롭은 완전히 다른 곳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 한순간의 플레이 속에 숨겨진 기술적 경이로움을 본 겁니다. 클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면을 최소 20번은 돌려봤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모두가 찬사를 보내던 스텝오버나 현란한 발재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0.5초, 그러니까 슈팅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클롭은 탐정처럼 그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의 분석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각도의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한 위치는 거의 엔드라인에 붙어 있었어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골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 그러니까 가까운 쪽 포스트를 완전히 막고 있었죠. 클롭의 표현에 따르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축구에서 이런 각도를 데드 앵글, 즉 죽은 각도라고 부르죠. 득점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한 발입니다.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지만 그 순간 그는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즉 약한 발로요. 클롭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놀랐습니다. 자신의 수십 년 감독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골키퍼가 막고 있는 니어 포스트로 강하게 차서 운에 맡기는 것, 또 하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뒤나 옆의 동료에게 안전하게 패스하는 것. 그게 프로 세계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두 가지 길 모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3의 선택,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길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슈팅의 궤적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낮게 찬 것이 아니라 살짝 띄웠습니다. 공은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높이로 떠올랐고 그대로 먼 쪽 포스트, 그러니까 파 포스트 상단으로 정확히 감겨 들어갔습니다. 거의 0도에 가까운 각도에서 약한 발로 공을 띄워 먼 쪽 구석에 넣은 거죠. 클롭은 거의 외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신체 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는 손흥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의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본 겁니다. 발에서 공으로 힘이 전달되는 방식, 회전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 회전이 궤적을 바꾸는 물리. 이 모든 걸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한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클롭은 그 골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찬사 중 하나를 남깁니다. 그는 자신이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골을 보아왔다며 베컴의 프리킥, 피를로의 무회전 슈팅,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UFO 슛 같은 장면들을 언급했죠. 그러나 손흥민의 골은 그 어떤 장면과도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대 축구 역사상 이와 비슷한 골을 넣은 선수는 단 한 명뿐이다. 그 이름은 바로 네덜란드의 전설 마르코 반 바스텐. 유로 1988 결승전에서의 그 믿기지 않는 발리슛. 클롭은 손흥민의 이 골이 반 바스텐의 그 장면을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두 골은 모두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거의 0도에 가까운 각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궤적, 그리고 완벽한 실행. 클롭은 이 두 장면이 축구에서 득점 가능한 각도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썼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미국 대표팀 수비수 알렉스 라라스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클롭이 MLS의 한 골을 유럽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 중 하나와 비교했다고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찬사입니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클롭의 세밀한 분석을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골키퍼 출신 전문가들이 그랬죠. 미국의 전설적인 골키퍼팀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저런 각도에서 먼 쪽 포스트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상식을 무너뜨렸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궤적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또 한 명의 전설 랜던 도노번도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저 슈팅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클롭이 반 바스텐을 언급한 건 기술적으로 완벽히 타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을 MLS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스포츠 매체들도 대서특필했습니다. 클롭, 손흥민의 슈팅이 반 바스텐의 불멸의 궤적을 떠올리게 한다. 손흥민, MLS에서 유로 1988의 전설을 재현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결국 클롭의 한마디가 그 골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단순히 현재의 스타가 아닌 축구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억될 만한 인물로 선언한 셈이었죠. 그날 밤 손흥민은 단순히 골 하나를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각도에서 가능성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쓴 겁니다. 그 장면은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일터에서 혹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건 불가능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통념과 관행에 도전한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각도를 상상할 때 우리 역시 자신만의 전설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순간, 그건 단지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 전체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가 수비수를 개인기로 제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순간 터져나오는 엄청난 함성. 와! 하는 탄성과 환호성은 기본이고 그의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 그야말로 큐이 스타디움의 지붕이 날아갈 듯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거나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쏜쏜쏜을 연호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MLS 팬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반에만 1골 1도움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경기가 오스틴의 홈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할 정도로 LAFC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중립 팬들, 심지어 오스틴 팬들까지도 감탄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월드클래스 플레이에는 팀을 떠나 경외심을 표하는 것이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손흥민 선수의 퇴장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선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모습은 마치 록스타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손흥민에게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5를 매겼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역시 8.1을 매겼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결전에서 확실한 슈퍼스타의 위용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를 향해 미국 현지 팬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손흥민이 문자 그대로 MLS를 부수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 선수가 우리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MLS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GOAT 역대 최고. 논쟁의 여지 없음. 매 경기 마스터클래스를 선보이고 있어. 우리 팀 다음 주에 그랑 경기하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방금 유니폼 샀어. 나의 새로운 최애 선수. K캡틴, 우린 축구 경기 보러 돈 냈는데 손흥민 쇼를 봤다. 모든 페니가 아깝지 않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골을 만들어. 순수한 마법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